그런데 이 카톡도요, 잘 보셔야 돼요. 애들 다 멀티 프로필 씁니다. 부모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프로필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제 첫째 아이가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엄마 큰일 났어. 빨리 인스타에서 엄마 게시물 빨리 다 내려. 어서. 막 이러면서 난린 거예요.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이 딥페이크 사진으로 돌아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고, 엄마 사진도 합성되어서 돌아다닐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엄청 겁을 주는 거예요. 제 아이는 SNS를 하지 않는데 딥페이크 사건 듣자마자 엄마 걱정부터 들었나 봐요. 최근 딥페이크 사건 보셨죠? 내 아이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믿음은 헛됩니다.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예요. 애들이, 아니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악용하는 누군가는 꼭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건 부모로서 무조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자, 4가지 과제에 나갑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스마트폰 쥐어주셨다면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은 가르치셔야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조건 안 돼, 금지, 이건 어렵거든요. 써야 한다면 올바르게는 쓸 수 있어야죠. 연령에 따라서 봐도 되는 것, 보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출처에 따라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가 나뉠 수 있다는 사실, 단순히 보거나 또는 공유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등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디지털 미디어를 바르게 읽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걸 바르게 이용하는 능력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개인정보로 금융사기에 휘말리는 아이 있어요. 학폭에 휘말리는 아이는 많죠. 자기 사진이 딥페이크 당하는 건 물론이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가족의 사진으로 딥페이크에 가담하는 아이 있습니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죠. 옳고 그른 행동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자율성의 범위를 딱 정해 두셔야 합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기술은 우리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는 데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디지털 기기를 언제 써도 되는지, 적어도 몇 시 이후에는 꺼야 하는지, 어떤 앱은 깔아도 되고 어떤 앱은 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죠. 혼자 방문 닫고 탐닉하는 콘텐츠들, 비밀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영상들, 우리 아이들 주변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는요,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공용 장소에서 즐기는 걸로 규칙을 정해주세요. 함께 보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그 안전한 공간에서 즐겨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특정 앱의 필요성을 판단하더라도 결정권자는, 그걸 깔지 말지 이 결정권자는 보호자여야 해요. 이런 자율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두시고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어지는 맥락인데 우리 아이들 앱 확인 그리고 시간 확인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폰에 뭐가 깔려있는지 아시나요? 관리하고 계신가요? 확인하려면 아이가 자기 영역에 넘어온다고 화내나요?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지켜주고 계신다고요? 안 돼요. 아이는 아이예요. 자녀잖아요. 이걸 허용해 주는 것은 자율성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요, 방임이에요. 부모님의 동의 하에 앱을 까는 것을 원칙으로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어떤 앱이 위험한가? 또 전국의 학생들에게 공격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켜주는 게 우선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먼저 각종 SNS 앱들,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SNS 위험한 거 아시죠? 혹시 아이가 이미 쓰고 있다면 돋보기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노출되고 있는지 직접 보세요. 아무리 내 아이가 건전한 피드만 보고 있다 하더라도 노출은 그 어떤 종류도 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아무리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극적이잖아요. 그 세계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더라도 이미 우리 아이에게는 노출이 충분히 되었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애들 대상으로 고민 상담 앱 같은 거 유행하는 거 아세요? 오프 모임 같은 것도 진행돼요. 거기서 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등 아이들은 무엇보다 카톡을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카톡
카톡도요, 잘 보셔야 돼요. 애들 다 멀티 프로필 씁니다. 부모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프로필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보는 프로필은 다릅니다. 또는 친구들 영역마다 다른 프로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긴 펑 기능이라는 거 아시죠? 인스타에 스토리 같은 기능이에요. 거기에다가 친구나 담임 선생님 욕, 저격글 쓰는 애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학폭으로 바로 연루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은 물론이고 반 아이들도 그 학폭의 온상인 단톡방 철저하게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아는 친구들끼리의 단톡방을 넘어서 오픈 채팅방에 가입돼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불특정한 어른들이 포함된 그런 오픈 채팅방요. 그러니까 앱 확인, 그리고 어떤 앱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종종 보세요. 우리 엄마가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정보 노출. 금지시키세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교복이나 체육복을 노출시키는 것도 금지입니다. 학교 정보, 사는 곳 금방 드러나요. 앞에서 고민 상담 앱, 오픈 채팅방 이런 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공부한다고 힘들다, 엄마 아빠랑 갈등이 있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에게 온라인 속에서 얼마나 다정하고 극공감해주면서 아이의 경계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현실 세계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교복 입은 모습, 아이가 올린 위치 태그로 찾아가는 것, 아이 주변의 배경, 이런 것들로 직접 찾아가는 나쁜 X들이 있어요. 또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이고 아저씨면 아이가 또 경계할까봐 자신이 인근 중학생인 척 그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어린 아이들이 착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사진 속에 있는 다양한 배경조차 자신의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한테 알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올리고 싶죠. 조금 참으셔야 해요. 어디까지가 괜찮을지는 생각하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인 우리가 적어도 내 아이를 딥페이크 대상으로 노출시키지는 않아야 하니까요. 사진 올리실 때요, 위치가 특정될 만한 그런 정보들은 가급적이면 올리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뭐가 제약이 너무 많아요. 관련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매일 두세 개를 넘나들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는 현실 세계, 다른 하나는 가상 세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아이가 다칠까봐 막 조심시키고 위험한 데 못 가게 하고 유기농 막 찾아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조심조심 각종 제한을 걸면서 굉장히 귀하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이가 살고 있는 가상 세계, 이 온라인 세계에서의 관리는 정말 소홀합니다. 여기보다요, 더 관리하고 점검하고 조심시켜야 할 게 더 많아요. 여기는 유해업소야, 위험한 곳이야, 아이들이 가면 안 돼, 이렇게 현실 세계에는 명확하게 지정된 곳들이 많죠. 유해 약물, 유해업소에 관한 규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가상 세계에서는요, 제한이 그리 까다롭지가 않아요. 애들이 쓰고 있는 인스타도 만 14세 이상 사용자만 계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무슨 소용이에요? 초등학생들도 인스타 많이 해요. 결국 내 아이를 지키는 건 부모님이셔야 해요. 국가 차원, 기업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세부 규정들을 제시를 하고 관리해주면 좋겠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내 아이 단돌이는 가정에서부터 해야죠. 최근 딥페이크 사건으로 SNS 포비아가 확산되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반겨지더라고요. 경각심 가져야죠. 조심해야죠.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부터라도 인지해야죠. 우리 부모님들 귀한 시간 내셔서 아이와 함께 디클이라고 하는 사이트 한번 방문해보세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인데요. 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먼저 선택하고 나면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제한되고요. 각종 디지털 범죄에 관한 검증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퀴즈를 풀면서 디지털의 함정을 우리 아이들이 매의 눈으로 찾아보면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도 있고요. 디지털에 유통되는 기사들 중에서 정식 기사인 척을 하고 사실은 가짜 뉴스인데 그런 것들을 가려볼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 자료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 어떤 채널에서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광고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스마트폰 쥐고 태어난 그런 세대예요.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달라요. 이
이미 아이 손에 쥐어준 이것을 강제로 뺏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용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수시로 살펴봐 주세요.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무섭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이 모든 부모님의 과업을 감시라고 여기지 않고 소통의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아이가 편안하게 터놓고 우리 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 언제나 마련되어 있어야 하겠죠. 평소에 관계 돈독하게 쌓아두시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할 4가지 일을 순조롭게 아이와 부모님이 큰 갈등 없이 잘 이루어지려면 관계부터 돈독하셔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랑 따뜻한 눈맞춤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